자, 저 몇 가지만 좀 더 할게요. 어차피 형사소송은 수사하고 공판이 단데 이 수사하고 공판을요, 이번에는 증거를 위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재판하려면 증거 있어야 돼요. 증거 없으면 재판 못합니다. 근데 증거를 가지고 재판하려면 일단은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게 먼저죠. 증거를 찾고 그 찾은 증거를 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와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두 가지 절차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 우리가 수사와 공판을 두 개를 비교할 때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느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수사겠죠. 이때가 이제 목격자도 찾고 현장에서 지문도 발견하고 막 칼도 찾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수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고요. 공판은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증거를 수집했다가 그걸 판사한테 법정에 제출하면 판사가 그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수사가 증거 수집 단계고요. 공판은 증거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할까요? 비공개로 할까요? 증거를 수집하면서 공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막 압수수색을 할 건데 피의자한테 미리 야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디 가서 압수수색할 거니까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몰래 가서 해와야지, 없어지기 전에. 그래서 증거 수집은 비공개로 합니다. 만약에 경찰이 중요한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목격자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어요. 그 목격자를 조사를 한 걸 피의자가 알고 다음날 경찰서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격자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격자를 조사했으면 경찰에서 뭘 작성해놨을까요? 진술조서를 작성해놨겠죠? 피해자 와서 그러는 거야. 그 진술조서 좀 봅시다.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요? 그걸 보여주면 안 되지. 목격자가 하는 말을 피의자한테 다 알려줘 버리면 피의자가 그걸 듣고 가서 다 증거 싹 조작해 버릴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요,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 수사에는 그런 원칙도 있어요.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게 수사 비공개 원칙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경찰이 있을 때 참고인 조사한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안 보여줘요. 그건 법상으로 안 보여주게 돼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걸 왜 보여줘? 안 가르쳐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이때 작성된 서류도 안 보여줘요. 열람이라는 게 보여주세요. 열람. 복사하는 걸 등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서류를 열람 등사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서류 안 보여줘요. 그런데 증거조사는 공개적으로 해요? 비공개로 해요? 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공판이라고 하잖아요. 증거를 조사하면서 피고인 보는 앞에서 증거를 조사해야지 판사가 피고인 유죄! 그럽니다. 피고인이 왜요? 증거 있어. 뭔데? 몰라도 돼 너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가 유죄를 떼려면 피고인 보는 앞에서 이리 와봐. 이 증거 있잖아. 봐봐. 이렇게 생겼잖아. 네 보면 맞잖아. 이래야 피고인이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재판이 공개라면 재판에 있었던 일을 적는 서류가 뭐였죠? 공판조서였죠. 공판조서의 내용을 보여줘도 돼, 안 돼? 이미 피고인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미 내가 있을 때 했던 말 적어놓은 건데 뭐. 그럼 어차피 재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적은 서류도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공개니까. 그래서 공판 단계에서는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졌어요. 수사는 공개다, 비공개다? 비공개다. 자, 서류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여러분 공개, 비공개가 시험 문제 나와요. 공개, 비공개가 시험 문제 나오면 앞으로 배우겠지만 수사 단계에서 배우는 절차는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비공개로 돼 있어요. 다. 그래서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 수사 단계에서 외웠던 걸 물어보면 그냥 다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 비공개 이렇게 하면 돼요. 공소 제기돼서 공판 단계에서 배우는 절차를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면 돼? 공개 이렇게 하면 돼요. 서류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야. 수사 단계에서 서류를 보여줘야 되냐? 안 보여준다가 원칙이에요. 공판 단계 보여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수사 서류를 보여주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안 보여준다. 원칙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처음 배우시는 분은 원칙을 머릿속에다 정확하게 입력해 두는 게 중요해요. 헷갈리지 않도록. 원칙을 알고 원칙이 확실하면 예외는 집어넣는 게 쉬워요. 근데 원칙이 확실하게 안 돼 있으면 원칙이 애매할 때 예외가 들어와 버리면 섞여 버려요.
뭐가 원칙이고 예인지도 몰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원칙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두 가지 알겠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좀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재판할 때 수소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하는 법원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이 수소법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독 판사라고 하고요. 하나는 합의부라고 합니다. 단독 판사가 있고 합의부가 있어요. 단독 판사와 합의부는 뭐냐면 여러분 TV를 보면 법원이 재판할 때 판사가 한 명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법정에 이렇게. 근데 어떤 경우 여러 명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판사가 한 명이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경우를 단독 판사라고 하고 여러 명의 법관이 앉아가지고 하는 경우를 합의부라고 표현해요. 합의부. 그래서 단독 판사, 합의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TV 같은 데 잘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단독은 서울중앙법원 1단독은 피고인에게 뭐를 선고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은 단독 판사다 이 뜻이에요. 단독 판사다. 그럼 이 숫자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 경찰서 가면 형사반도 1반, 2반, 3반, 4반 많죠? 법원도 그래요. 1단독, 2단독, 3단독, 4단독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는 그냥 번호 붙인 것 뿐이에요. 1단독일 수도 있고 2단독, 3단독, 4단독 이렇게 나누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뒤가 중요한 거예요. 단독 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부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앞에다 형사는 형사라고 붙입니다. 민사는 민사라고 붙이는데 형사 1단독은 형사 2부는 이렇게 한다고. 얘는 왜 부라고 붙였을까요? 합의부란 뜻이에요. 합의부. 알겠죠? 형사 2부 그러면 합의부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재판을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혼자 할 때는 단독 판사라고 부릅니다. 여럿이 할 때는 합의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법원이에요. 법원인데 여러분이 법원이라는 개념과 법관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뭐 법관 그러면 법원 뭐 같은 말로 쓰는데 법원과 법관이 달라요. 법원은 단독 판사와 합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 판사와 합의부. 그래서 법원 그러면 단독 판사 아니면 합의부예요. 혼자 하면 단독 판사라고 부르고 여럿이 하면 합의부라고 부릅니다. 그럼 법관은 뭐냐? 자, 합의부가 재판을 하면 우리 여러분 법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정이라면 여기 법관들이 앉아 있고요. 이쪽에가 검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가 피고인이 앉아 있고요. 이쪽에가 증인석이 있고요. 여기가 방청석이에요. 여기 방청석들이 앉아 있으면 법관이 앉아 있고 검사, 맞은편에 피고인, 여기에 증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3명이 앉아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이런 법원을 뭐라고 불러요? 합의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합의부. 3명이 하잖아. 3명이. 근데 이 3명의 합의부가 하는데 이 중에 아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류를 쓸 때 얘들이 만약에 형사 3부라고 쳐볼게요. 이 판사들이 형사 3부에 있는 판사들이에요. 근데 이 3명의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판결문을 쓰면요.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요. 형사 3부 이렇게 써요. 알겠죠? 그리고 판사 이름을 3사람을 쓴단 말이야. 김아무개, 뭐 판사 누구, 뭐 이 누구, 뭐 이렇게 3명을 써요.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요. 이 법관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 이름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법원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법원이 재판을 법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정 밖에서도 재판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을 부르잖아요. 법정으로. 증인을 법정으로 부르죠. 근데 만약에 증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증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법관이 병원으로 가요. 알겠죠? 법관이 병원으로 직접 가서 그 증인한테 조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은 꼭 법정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법정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정 밖에 이렇게 법정에서 재판할 때는 증인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증인이 나와 있으면 3사람이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증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 그럼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을 때는 3사람이 다 나가지 않고 한 사람만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사람이 나갈 필요 없잖아. 그럼 병원에 나가서 이 사람이 병원으로 나가요. 이렇게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증인을 신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요, 이때 서류에다가는 이 사람 개인 이름을 적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판사 박 누구누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럴 때는 이걸 뭐라고 쓰냐면 법관이라고 불러요. 법관. 법원이 아니고, 알겠죠? 이건 법관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렇게 쓰면 뭐라고 그래요? 법원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법관이라는 것은 판사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는 때를 법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형사 2부, 형사 1 단독 이런 이름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법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실제 시험과 관련해서 아실 것은 법정에서 하는 일은 다 법원의 이름으로 해요. 법원들이. 근데 여러분이 법관의 이름으로 알아야 되는 거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정 밖에 나갔을 때, 법정 밖에 나갔을 때는 법관의 이름으로 해요. 법관의 이름. 그럼 이런 법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하는 법관을 수명법관이라고 불러요. 이거 왜 수명법관이라고 하냐면, 명을 받고 나간 법관 이렇게 한다고요. 자, 원래 법원이 재판을 하는데, 이 법원이 재판을 하다가, 야, 저기 병원에 가서 증인 하나 신문할 게 있다? 김 판사 갔다 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김 판사가 나갑니다. 그럼 이 김 판사를 뭐라고 불러요? 수명법관 이렇게 불러요. 수명법관. 알겠죠? 그래서 이 수명법관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뭘 기억하시냐면, 아,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 밖에서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걸 수명법관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요, 만약에 증인이,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 법원인데 증인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있을 때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수명법관인데, 병원이 부산이야. 법원은 서울에 있는데, 법원이 서울에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증인이 부산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법관이 부산까지 가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멀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서울에 있는 법원이 부산에 있는 판사한테 부탁을 해요. 거기 있는 판사한테, 거기 부산 병원에 가면 몇 호실에 증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증인 좀 조사해서 결과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해줍니다. 이 사람도 법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법관인데, 이 법관은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수탁판사라고 불러요. 수탁판사. 이건 왜 수탁판사라고 부르냐면, 법원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법원의 이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있는 사람의 명을 받고 나갔다고 해서 수명법관인데, 이거는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부탁을 하는 거. 그 부산에 있는 판사들이 좀 도와주시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탁판사라고 불러요. 수탁판사.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뭐 수명법관과 수탁판사를 물어보진 않아.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수명법관이라는 말이나 수탁판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하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법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라는 말이 나오면 법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이게 법원이 하는 일이 아니다. 법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법원이 원래 해야 될 일을 누가 대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 이건 하나 알고 갑시다. 법원이 재판은 법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법원이 밖에 나와서 뭔가를 할 때도 있습니다. 법원이 밖에 나와서 증인을 신문할 수도 있고요, 병원에 와가지고 입원해 있는 사람을 신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법관이 나와서 해요. 법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개념만 알았으니까,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자, 그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하나 판사 중에 여러분이 중요한 판사가 한 명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소가 되면 수소법원이 등장하죠. 기소가 되면 재판하는 법원이 수소법원입니다. 근데 이 수소법원은 언제 등장해요? 기소가 돼야 등장해요. 왜? 기소를 받은 법원이 수소법원이란 말이에요. 기소를 받은 법원, 이게 수소법원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수사 단계에서 수사일관이 사람을 구속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영장 받아야 되죠. 그 영장 누가 발부해 줘야 돼요? 법원이 발부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법원이. 근데 문제는 수사 단계 영장을 누가 발부해 줘야 될까요? 수소법원이? 수소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왜? 기소가 아직 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수소법원이 없어. 그럼 이때는 영장을 누가 발부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수소법원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판사를 하나 지정을 해놔요. 알겠죠?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야 될 판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사를 누구라고 하냐면 수임 판사라고 불러요. 요 사람이 영장을 발부를 해줘요. 요 사람이. 이 영장 발부해주는 판사를 수임 판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수임 판사란 말이 우리 법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방 법원에 있는 판사다 이렇게 불러요. 지방 법원에 있는 판사다. 이걸 수임 판사 이렇게 부릅니다. 지방법원 판사라는 용어로 좀 기억해 두세요. 지방법원에 있는 판사, 이 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를 우리가 수임 판사라고 부르는데 왜 수임 판사라고 특별히 부르냐면은 수사 단계에서 특별한 임무를 주어준 판사예요. 수임 판사는 유죄다, 무죄다 이런 걸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죄다, 무죄다는 누가 판단해요? 이 수소법원이 판단한단 말이야. 검사가 판단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서 판단합니다. 근데 이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해요. 유무죄하고 상관없이 영장을 발부를 할까 말까, 허가를 해줄까 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특별히 하는 사람을 수임 판사라고 불러요. 이 수임 판사가 우리 법에서는 지방법원 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방법원 판사. 왜 지방법원 판사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우리 수사를 하는데 우리 경찰에서 수사는 누가 합니까? 경찰서에서 하죠. 경찰서. 그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 실제로 우리 실무를 총하는 데는 경찰서예요. 경찰은. 근데 이 경찰서보다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방 경찰청이죠. 더 높은 데가 어디예요? 경찰청이잖아요. 더 높은 데가. 그죠? 경찰서도 조그마한 데다 뭘 설치해요? 지구대나 파출소 설치하죠. 이렇게. 자, 이건 우리 경찰서입니다. 근데 실무는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실무도 합니다. 검찰청은 어디서 실무를 다 할까요? 검찰청은요, 지방 검찰청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예요. 지방검찰청에서 나옵니다. 지방검찰청 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지방경찰청 수준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고등검찰청이라고 그래요. 고등검찰청. 그리고 제일 높은 데는 어디라고 그래요? 대검찰청 이렇게 합니다. 대검찰청. 검찰청도요, 지구대처럼 조그마한 데다 설치한 게 뭐가 있냐면 지청이라는 게 있어요. 지청 이렇게 합니다. 법원도 실제로 공소 제기되었을 때 재판하는 법원을 지방법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방법원이 있고 이게 실무예요. 조금 높은 데가 어디냐면 고등법원이고 더 높은 데가 대법원입니다. 법원도 아주 조그마한 데다 설치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원이라고 설치를 해요. 자,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냐면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면 경찰은 경찰서에서 실무를 하고요. 검찰청은 지방검찰청에서 실무를 하고요. 법원은 지방법원에서 실무를 해요. 알겠죠? 그 실제로 여러분이 경찰이 수사를 해서 보내면 지방검찰청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방검찰청. 그다음에 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기본은 여기서 합니다. 여기. 기본 여기서 하는데 수소법원도 다 기본적으로 다 여기예요. 수소법원도 다 지방법원이에요. 자, 그러면 공소 제기되면 지방법원이 원래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수소법원은 다 지방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방법원이 법원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수소법원이 등장하기 전에 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를 한 명 정해가지고 야, 네가 공소 제기 전에는 네가 영장을 좀 발부해. 이게 하나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법원이 아니라 판사로 해놨단 말이에요. 판사. 그래서 수임 판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방법원 판사 이렇게 불러요. 법원이 아니란 뜻이야. 법원이 아니고 뭐다? 법원에 있는 판사다 이 뜻이에요. 판사다. 알겠죠? 지방법원 판사가 왜 중요하냐? 수사 단계에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법원이 등장하기 전에요. 법원이 뭐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법원이 없어서 아직은 여기에서 법원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법원이 등장하기 전이라면 얘가 다 대신해 줘요. 이 지방법원 판사가 다 대신해 줍니다. 대표적인 게 영장 발부하는 일이에요. 영장을 원래 법원이 발부를 해야 되는데 이 법원은 기소가 돼야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소가 되면 얘가 발부하면 되는데 기소되기 전에는 누가 발부해요? 얘가 발부하도록 딱 해놨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지방법원이에요. 여기는 지방법원이고 얘는 뭐예요? 지방법원 판사야, 판사. 알겠죠? 이게 법관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수임 판사를 특별히 지방법원 판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지방법원 판사가 나중에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지방법원 판사 이렇게 나오면 이게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방법원이 원래 재판을 하는데 그 지방법원이라는 법원이 등장하기 전에, 즉 검사가 기소를 해야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 기소를 하기도 전에 지방법원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아직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법원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하냐면 지방법원 판사가 대신 다 해줘요. 지방법원 판사. 그럼 지방법원 판사는 지방법원이 해야 될 일을 지방법원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선 해주는 사람이야. 우선 이렇게. 우선 임시로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임 판사라고 우리가 법적인 표현하는데 법에는 다 지방법원 판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방법원 판사. 영장 발부 누가 한다고요? 수사 단계에서는 지방법원 판사. 기소되면 누가 해요? 그땐 지방법원이 해요. 그 지방법원이 단독 판사와 합의를 하는 수소법원이란 말이에요. 수소법원.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수소법원이 하는데 기소되기 전에는 그 지방법원에 있는 판사가 이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방법원 판사라는 용어를 하나 좀 익숙하게 해놓으세요. 영장 발부하는 판사, 지방법원 판사라고 그랬어. 법원이 아니고 지방법원 판사라고 했어.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법원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판사란 말이 꼭 붙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게 자꾸 강조하냐면 법원이 하는 일은 우리 법에서 야 불만이 있으면 뭐해? 뭐 어떻게 불만을 제기하고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지방법원 판사는 법원이 아니다 보니까요. 불복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법에는 수소법원이 뭘 잘못하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해라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수소법원이 뭘 잘못하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라고 해놨는데 수소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방법원 판사가 하게 되면요 무조건 따라라야. 무조건 따라라. 수소법원이 잘못한 건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방법원 판사가 하는 일은요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방판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영장 발부하는 거라고 그랬죠. 검사가 판사님한테 영장 좀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허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판사가 영장을 안 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는 그냥 따라야 돼요.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야 돼. 만약에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줘버렸어. 그럼 피의자가 불만이 있죠. 왜 나를 구속시키고 그럽니까? 그냥 따라야 돼요. 아무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이 지방법원 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토를 못 따르게 돼 있어요. 토를 못 따라요.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야. 기소가 돼가지고 수소법원이 뭔가를 할 때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토를 달 수가 있어요. 근데 기소되기 전에 지방법원 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토를 못 답니다.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방법원 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라야. 무조건 따르라. 그것 때문에 중요해요. 지방법원 판사가. 나중에 이 지방법원 판사는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될 거예요. 그냥 지방법원 판사 나오면 무조건 따라라. 수소법원이 돼야만 다툴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수소법원이 기소가 되었을 때 이제 법원이 등장했을 때요. 지방판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소가 되면 법원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 법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혼자 할 때는 단독판사라고 부르고 여럿이 할 때는 합의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법원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판단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근데 법원이 하는 판단을 종류로 좀 나눠요. 여러 가지로. 일단 뭘 좀 하나 배울 거냐면 여러분 우리 권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심판이 권투를 하다가 나중에 10회전까지 다 끝났어요. 10회전까지 다 끝나면 누가 이겼다고 손 들어주죠. 이 최종적인 결론을 판단해 주잖아. 근데 심판은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는 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게임 중간중간에도 판단을 좀 해주죠. 야, 너 그렇게 하면 반칙이야. 너 왜 그렇게 주의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심판은 판단이라는 거를 꼭 마지막에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중간중간에도 판단해 준단 말이에요. 축구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축구할 때 심판이 호르기 계속 불죠. 중간중간에. 야 이거 핸들링 뭐 이건 페널티킥 뭐 계속 해주잖아. 그럼 심판은 게임 끝났을 때 누가 이겼는가만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누가 잘못했고 이런 걸 다 판단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은 재판하는 중간중간에도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재판이 다 끝났을 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형사법은요, 재판 중간중간에 나오는 판단과 끝났을 때 하는 판단을 다르게 불러요. 다르게 불러. 어떻게 부르냐면, 기소가 돼가지고, 자, 기소가 됐으면 이제 수소법원이 등장했습니다. 법원이 등장을 해가지고 재판을 쭉 진행을 해요. 공판을 쭉 진행하다가 재판이 다 끝났을 때 결론 내려준다고 그랬죠. 이 재판이 끝냈을 때 내리는 결론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아까? 이걸 판결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판결. 자, 재판이 다 끝났을 때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렇게 해준 걸 뭐라고 그래요? 판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누가 이겼다고 권투로 생각하면 다 끝나고 10회전까지 다 끝나고 나서 양 선수 코너에다 놔놓고 심판이 점수 채점해 보고 나서 양 선수 다 벌씩 부른 다음에 손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판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게임 중간중간에, 자, 2회전 진행하고 있는데 심판이, 야, 잠깐, 너 반칙이야, 왜 허리 아래를 치고 그래, 너 주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재판 중간중간에 법원이 판단하는 게 있어요. 이 판단하는 건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중간에 나오는 법원의 판단을 결정이라고 불러요. 결정. 법원이 하는 판단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용어예요, 용어. 자, 법원이 판단하는 걸 두 가지로 부르는데, 법원이 판단을 했대. 자, 그 판단을 결정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판결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법원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말은 다 뭐라고 불러요? 결정을 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준 걸 뭐라고 그래요? 판결을 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게임 끝나고 손 들어준 걸 뭐라고 한다고요? 판결. 자, 재판하다가 심판이, 야, 잠깐만, 너 반칙, 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판단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하나는 판결, 하나는 결정. 판결은 어느 때 하는 거? 10회전까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 그러면 법원은 판결을 하나의 사건일 때 몇 번 할까요? 3번밖에 안 하는 거야. 끝날 때는 그러고 있잖아. 근데 몇 번 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3번 싸운다고 그랬죠? 그럼 한 번 끝날 때 판결, 2번 끝날 때 판결, 3번 끝날 때 판결,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래요? 다 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판결이라는 건 끝날 때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한 게임 끝났을 때 판결, 두 번째 끝났을 때 판결, 세 번째 끝났을 때 판결이에요. 그 3번밖에 없어, 판결은. 중간중간에 뭐 2회전 때, 3회전 때, 4회전 때, 5회전 때 하는 건 다 뭐라고 그래요? 다 결정이에요. 판결은 어느 때만? 10회전까지 끝나고 나서 얘기할 때만 판결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나온 건 다 뭐라고 한다고요? 결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가지고 판결이나 결정이냐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판결을 뭐라고 부르냐면 끝낼 때 하는 거라고 해서 종국재판 이렇게 불러요. 종국이라는 거야. 끝낼 때 하는 거네. 끝낼 때 하는 거. 그럼 결정은 뭐냐? 끝내기 전에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걸 종국 전재판, 이걸 중간재판이라고도 표현해요. 중간에 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한다. 그래서 게임 중간에 나오는 건 다 뭐라고 불러요? 결정. 게임 끝나고 나오는 건 판결 이렇게 불러요. 판결. 그래서 그 부르는 용어 좀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중요한 건 요 판결이 중요합니다. 판결. 자, 판결이 중요한데 이 판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 법원이 하는 판결이 판결에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판결을 또 구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법원이 게임이 다 끝나고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유죄 판결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법원은 유죄 판결만 하는 게 아니잖아. 범인이 아니면 무죄 판결도 한단 말이에요. 판결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유죄와 무죄는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거 말고 몇 가지 좀 더 할 게 있어요. 그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법원이 판결을 한다. 재판 끝난 겁니다, 지금. 판결을 한다는 얘기는 10회전까지 다 했다 이 뜻이에요. 자, 10회전까지 다 끝내고 나서 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게 있더라는 거죠. 유죄 판결을 때릴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때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하나 좀 아셔야 돼. 자,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검사가 기소를 딱 했어요. 검사가 기소하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뭘 해달라는 뜻일까요? 기소. 자, 검사가 기소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떤 놈 하나 수사를 했는데 이놈이 범인인 것 같다죠. 이놈이 범인인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달라. 이게 기소입니다. 확인 좀 해달라고 하면 법원은 그놈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하나, 검사가 판사한테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해달라고 하면 법원은 무조건 확인해달라고 할까요? 확인해줄까요? 이걸 하나 아셔야 돼. 확인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확인해주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검사가 얘가 범인인 것 같으니까 얘가 범인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법원이 확인을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자,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요리를 해요. 수락관에서. 수락관 아시죠? 요리하는데 수락관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임금님한테 음식을 올려요. 음식을 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이게 맛이 있나 좀 봐주세요. 맛 좀 봐주세요 이렇게 올립니다. 맛 좀 봐주세요라고 올리면 임금님은 무조건 맛을 봐줄까요? 맛을 봐달라고 하는 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맛을 봐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임금들이 독살당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신하들이 임금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음식에 독 넣어가지고. 근데 요즘처럼 국민들은 모르잖아. 죽여놓고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아파서 돌아가셨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임금 죽은 줄 알아. 그럼 백성들은 다 뭐라고 그래? 아이고 우리 임금님 죽었네 라고 하죠. 근데 사실 신하들이 죽인 경우가 꼭 있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정조도 신하들이 죽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임금들이 사실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독살을 당할 염려가 하나 많기 때문에 임금들이 음식을 함부로 맛을 보지 않습니다. 임금들이 음식이 들어오면 누가 앞에서 맛을 먼저 봐줘요? 독이 있는 걸 확인해 주잖아. 기미상궁이라고 있죠. 기미상궁이 먼저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그 기미상궁이 먼저 맛을 본다는 건 뭐예요? 음식에 만약에 독이 있다면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기미상궁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임금 앞에서 먼저 맛을 보고 독이 있다는 게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임금이 맛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맛이 있는가 보고 맛을 봐달라고 하면 임금은 뭐부터 확인해 봐요? 독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독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독이 있으면 맛을 보면 안 되지. 죽는데. 자, 음식이 딱 들어왔어. 기미상국이 먼저 은수저로 독이 있는지가 떠서 먹어봅니다. 그럼 임금은 누구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기미상국 얼굴 쳐다보고 있잖아. 이렇게 얘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더니 기미상국이 먹더니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어요. 그럼 임금이 독이 있나 보네? 야 줘봐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이럴 사람 없잖아. 만약에 기미상국이 독을 갖고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밥상 바로 엎어버려야지.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엎고 요리한 놈을 잡아다가 죽이겠지. 그죠? 자, 근데 기미상국이 은수저로 음식을 딱 맛을 보더니 얼굴이 훤해져. 굉장히 맛있는 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임금이 뭐라고 그래? 괜찮네? 야 줘봐 나도 맛 좀 봐볼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독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거야. 독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맛을 보면 안 되는 거야. 독이 없다라는 게 확인됐을 때만 뭘 봐줘요? 맛을 봐주는 거야. 검사는 맛을 봐달라고 했지만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독이 있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떤 개념으로 보시냐면 되냐면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재판에는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다. 여러분 본선에 가려면 뭘 통과해야 됩니까?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을 가지. 예선을 통과 못한 사람 본선 못 가잖아. 자, 음식의 맛을 보는 게 본선이에요. 실제로 우리 목표는 뭐예요? 음식이 맛이 있나 없나를 아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근데 음식의 맛이 있나 없나를 알려면 미리 뭐부터 확인해야 돼?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예선을 해봤더니 독이 있다고 확인돼 버리면요 본선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선을 해봤더니 독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본선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맛이 있는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재판은 이렇게 2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 2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본선 가려면 뭘 통과를 해야 돼요? 예선을 통과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검사가 요리하는 거를 수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가 내가 보니까 이놈이 범인인 것 같더라. 이거 범인이 맞는지 좀 확인해달라. 이게 맛 좀 봐달라. 이게 기소예요. 기소. 알겠죠? 기소라는 건 내가 이 잡은 놈이 범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달라 이거예요. 그럼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무조건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결국 맛이 있다를 없다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대답은 둘밖에 없잖아요. 맛이 있다, 맛이 없다처럼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면 범인이 맞다, 범인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형사소송은요, 범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갖췄을 때만 이걸 확인해 줍니다.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법원은요, 기소가 딱 되면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봅니다. 근데 이 조건을 우리가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소송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송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조건을 갖췄으면 범인이 맞는지까지 확인을 해줘요. 근데 소송 조건을 못 갖추면요, 본선 안 가고 예선에서 밥상을 엎어버려요. 여기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때는 밥상을 엎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끝내버려요. 안 넘어갑니다. 예선 탈락이에요. 소송 조건 못 갖추면 예선 탈락. 소송 조건 갖추면 본선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범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뭘 갖췄을 때만, 이 소송 조건을 갖췄을 때만 일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 예선은 뭘 확인하는 거? 소송 조건을 확인하는 거. 본선은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 물론 검사는 이걸 해달라고 하죠.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거지만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소송 조건을 갖췄으면 본선에 와서 범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확인하고 결론을 내줘요. 범인이 맞을 때는 뭐라고 해줄까요? 이 유죄 판결이에요. 이게 유죄 판결이고요. 범인이 안 맞으면 뭐라고 할까요? 무죄 판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결이 두 가지야. 유죄 판결, 무죄 판결. 근데 소송 조건을 못 갖춰버리면요, 본선을 못 가고 예선에서 탈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때는 법원이 뭐로 재판을 끝내느냐 이거예요. 이때는 유무죄가 아니에요. 왜? 여기까지 유무죄를 확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소송 조건만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범인이 맞다 안 맞다는 확인하지 않았다. 뭐만 확인했다. 소송 조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확인했는데 소송 조건을 안 갖췄으니까 예선 탈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예선 탈락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형식만 확인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식 재판이라는 걸 하고 끝냅니다. 형식만 확인했다. 무슨 얘기냐? 이놈이 범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나는 재판을 해도 되는 조건을 갖췄는지, 형식을 갖췄는지만 확인했다. 근데 형식을 갖췄는지 확인해 봤더니 형식을 못 갖췄더라. 그래서 난 여기서 끝내버렸다. 그래서 나는 형식만 확인했다. 그래서 이걸 형식 재판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느냐? 얘는 형식을 확인했더니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본선에 와서 범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확인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체도 확인했다. 그래서 이걸 실체 재판이라고 그래요. 자, 얘는 형식 재판이라고 하고요, 얘는 실체 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법원이 하는 재판에는 중간에 하는 결정이 있고 끝날 때 하는 판결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판결도 둘로 또 나눠요. 이 판결이 실체를 확인했을 때 나오는 판결이 있고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형식만 확인했을 때 나오는 판결이 있단 말이에요. 실체를 확인하고 나오는 판결을 실체 재판 이렇게 표현하고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나오는 재판을 형식 재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재판을 끝냈더라도 내가 범인이 맞는지까지 확인했냐, 다시 말해서 본선까지 갔냐, 아니면 본선 안 끝나고 안 가고 예선만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체 재판, 형식 재판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우리 실체 재판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형사소송에서. 왜? 본선을 갔다면 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본선이라는 건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했다면 답은 두 개밖에 없죠. 범인이 맞다, 범인이 아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체 재판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유죄하고 무죄밖에 없어요. 실체를 확인했다면 결론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유죄 판결 아니면 무죄 판결이에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판이야. 근데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형식에서 끝나는 경우, 예선 탈락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 예선 탈락을 한 경우는 무슨 재판을 했다고 그래요?
형식 재판으로 끝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형식 재판으로 끝냈다. 형식 재판으로 끝냈다는 얘기는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예선에서 탈락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형식 재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결의 종류를 지금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배웠잖아요. 근데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은 본선까지 온 거고요. 본선을 못 오고 끝냈을 때는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 설명합니다. 형식 재판을 할 때 자, 형식만 보고 끝내는 재판이 뭐가 있냐면 하나가 공소 기각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공소 기각 판결. 또 하나는 관할 위반 판결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면소 판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실체 재판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죄, 무죄. 요거 말고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판결이 다 형식 재판이에요. 그런데 그 형식 재판 중에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 관할 위반 판결, 면소 판결. 이 세 가지 외워두셔야 돼. 공, 관, 면 이렇게 외우셔야 돼. 공, 관, 면. 공소기각 판결은 왜 예선 탈락을 시켜버리냐, 다시 말해서 왜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지 않느냐. 확인해 주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니까 그래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지켜야 되는 절차를 안 지킨 거예요. 검사의 공소 제기 자체도 위법이라면 법원은 범인이 맞는가 확인 안 해줘요. 검사 네가 절차 지키고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차를 안 지키고 하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기각한다라고 합니다. 기각이 무슨 뜻일까요? 찢어버린다는 뜻이야. 찢어버린다. 기각이란 건 찢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너의 공소장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죠. 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공소제기. 공소제기 똑바로 안 하면 나 재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선 탈락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때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공소 기각 판결 이렇게 때려요. 관할 위반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관할이 뭐예요? 관할. 노량진역에서 살인사건 터지면 어디 경찰서 관할이에요? 동작경찰서 관할이죠. 법원도 관할이 있어요. 법원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은 어디 법원에서 한다. 이게 정해져 있는 관할이 있단 말이야. 조폭들은 관할을 뭐라고 불러요? 조폭들은 나와바리라고 보잖아. 나와바리.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법원도 나와바리가 있단 말이에요. 법원도 자기들 관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해야 될 걸 부산에서 해달라고 하면 부산이 뭐라고 할까요? 이건 내 나와바리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시 말해서 이걸 법적인 용어로 하면 내 관할이 아닌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하면 야 이건 내 나와바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조폭들도 나와바리 있죠. 제가 경찰청에 근무할 때 폭력계에서 근무를 좀 했거든요. 경찰청에서 폭력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폭력계 업무에서 했던 일이 조폭들 관리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조폭들 관리하는 거.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생겼겠지만 우리나라 조폭들 제가 관리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조폭이 224개파가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공식적인 조폭. 여러분이 알던 뭐 그 똘마니들 말고 똘마니 뭐 조양은이, 양은이파 이 정도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220개파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파를 1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해요. 근데 그 총괄하는 걸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지역에 있는 이제 조폭들이 있으면 지방 이 경찰서에다 연락해가지고 걔들 보고를 계속 받고 막 이렇게 해요. 뭐 지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조폭들 중에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조폭 이름이 뭐가 있냐면 인천에 가면 꼴망파라고 있어요. 꼴망파. 그 내가 볼 때마다 조폭 이름을 제대로 좀 지지 꼴망파가 뭐냐 도대체 제가 막 그랬었는데 인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꼴망파한테 가가지고 형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꼴망파가 오라고 할 거야. 인천은 내 나와바리니까 이게 해줄게 이렇게 하겠죠. 근데 부산에서 발생한 일을 인천 꼴망파한테 해달라고 하면 꼴망파 뭐라고 그러게요? 야 부산은 내 나와바리가 아니야. 내가 괜히 부산 갔다 일 저지르면 부산에도 칠성파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걔들하고 싸움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 야 부산은 내 나와바리가 아니니까 그건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래? 그 부산에 가면 칠성파 있으니까 걔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관할 위반이야. 법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걸 해달라고 그러면 법원이 뭐라고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관할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이건 내 관할이 아니야.
뭐라고 하냐? 너 관할을 잘못 찾아왔어. 이렇게 한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할 위반 이렇게 표현해요. 너 관할을 잘못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난 못해요. 난 못해. 야,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건 나한테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너 관할 잘못 찾아왔어 라고 할 때 관할 위반 판결 이렇게 때려요. 관할 위반 판결은 난 못해야. 난 못해. 나는 못해. 딴 데로 가. 이 뜻이 관할 위반 판결입니다. 알겠죠? 자, 면소 판결은 어느 때 때리냐면요. 면소가 뭔 뜻일까? 면소. 소를 면해 준다잖아. 소를 면해 준다는 건 뭐예요? 검사가 지금 기소를 했잖아요.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면해 주겠대 이거를. 이거는 우리말로 따지면 뭐냐면요. 봐준다야. 봐준다. 자, 면소 판결도 중요한 판결인데요. 검사가 이놈이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이거 도둑놈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고 그래? 야, 그냥 봐줘. 야, 봐줘. 범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확인할 필요도 없어. 야, 그냥 봐줘. 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해서 죄가 돼도 봐줄 거니까.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선 가서 맛을 볼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어느 때 이런 걸 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떤 놈이 도둑질 한번 했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어.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판사는 이놈이 도둑놈 같으니까 범인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법원이 확인해봤어. 범인이 맞아. 본선까지 가가지고요. 범인이 맞아. 그럼 뭘 때리죠? 유죄 판결 때리죠. 그럼 유죄 판결 때릴 때는 또 뭘 때려야 돼? 형벌을 때려야 되잖아. 그 징역 2년 딱 때렸단 말이야. 그 얘를 징역 2년 때려서 얘가 교도소 가서 징역 2년을 살았어요. 징역 2년 살고 석방이 돼서 딱 나왔는데 검사가 앞에 서 있어요. 두부 한 번 딱 썰어가지고 고생했다. 2년 동안 사나고 고생했지? 먹으라고 줘. 근데 뭐라고 하면 한 번 더 하자. 네, 그랬더니 한 번 더 하자 재판.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또 해요. 그럼 판사는 기소가 되면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얘는 범인이 맞아 안 맞아? 범인은 맞지. 훔친 건 맞잖아. 범인이 맞아. 범인이 맞으면 법원은 뭘 때려야 돼? 유죄를 때려야 돼. 유죄 때리면 또 뭐 때려야 돼? 형벌을 또 때려야 돼. 징역 2년 또 때려. 또 들어가. 2년 살다 나와. 검사가 또 있네. 한 번 더 할래? 또 기소해. 그럼 법원은 또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봐. 하여튼 4년 전에 훔친 건 맞아. 범인 맞네? 또 형벌 때려. 이럴 순 없죠. 죄를 한 번 졌으면 몇 번만? 한 번만 확인하는 거야. 한 번만 처벌을 해야지. 이미 교도소 가서 형사고 온 놈을 검사가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봐줘. 한 번 처벌 받았는데 뭘 또 확인해 달라고 그래? 그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때리는 게 면소 판결이에요. 봐준다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봐준다는 거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공소시효라는 거 들어봤죠? 너무 오래돼 버린 사건 있잖아요. 얘가 죽인 건 맞아. 근데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 달래. 판사가 뭐라고 그래? 이거 오래됐잖아. 이거 오래돼가지고 이거 해도 처벌을 못해. 그럼 어차피 맛을 안 봐요. 이미 지나버렸는데 뭐. 그래 왜? 야, 너무 오래됐잖아. 봐줘. 근데 뭘 때려요? 면소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요. 얘가 죄를 질 때 나쁜 짓을 했는데 재판하려고 봤더니 이 형이 폐지가 돼버렸어. 이 죄가. 그럼 내가 원래는 얘를 처벌하려고 봤는데 죄가 폐지돼 버리면요, 처벌할 필요가 없는 거야. 폐지가 돼버렸으니까. 그때 뭐라고 할까요? 봐줘. 얘 폐지됐잖아.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대통령이 가끔 사면하죠. 사면. 죄를 진 놈이야. 사면 돼버렸어. 그러면요, 봐줘. 이렇게 한다고. 이럴 때 때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면소라고 표현해요. 면소. 소를 면해준다 이 말이에요. 소를 면해준다. 그래서 이 소송 조건을 안 갖췄다고 해가지고 본선 넘어가지 않고 그냥 예선에서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형식재판이라는 건요. 알겠죠? 예선 탈락시키는 재판을 뭐라고 그래요? 형식재판이라고 그래. 근데 이 형식재판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가 있습니다. 이건 잘 아셔야 돼. 공소기각은 어느 때 하는 거라고요?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일 때야. 관할위반은 언제? 난 못해야. 난 못해. 나는 못해. 면소는 봐준다야. 봐준다. 알겠죠? 자, 요 개념도 아셔야 되고, 중요한 거. 자, 그렇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공소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을 때 법원은 범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려면 뭘 갖췄을 때만 이걸 확인해 줘요? 소송 조건을 갖췄을 때만 이거 확인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럼 소송 조건을 못 갖췄다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나오는 재판이 뭐였어요? 유죄하고 무죄잖아. 유죄, 무죄, 실체 재판. 그러면 잘 보세요. 법원이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을 때리려면,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을 때리려면, 다시 말해서 실체 재판을 하려면 뭘 갖췄을 때만, 소송 조건을 갖췄을 때만 이걸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소송 조건을 못 갖췄을 때는요, 유죄나 무죄를 때릴 수가 없어. 본선을 못 가. 소송 조건을 못 갖췄을 때는 뭐가 돼버려? 예선? 탈락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뭘 때려야 돼? 공관면 중에 하나를 때려야 된단 말이야. 공관면 중에. 그럼 얘가 틀림없는 범위 맞아요. 틀림없는 범위 맞아. 그럼 원래는 뭘 때려야 돼? 유죄를 때려야 되는데 틀림없는 범인이 맞는데 공소지기가 위법해요. 그럼 유죄를 때려야 돼요? 공소기각 판결 때려야 돼요?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때려야 돼요. 유죄 판결 못 때려요. 왜냐하면 일단은 예선 통과를 못 해버려요. 공소지기가 위법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잘려버리면 이걸 못 때려요. 유죄하고 무죄를. 알겠죠? 유죄나 무죄를 때리려면 여기를 통과가 돼야 돼. 꼭 뭘 갖춰야 돼? 소송 조건 갖춰야 돼. 알겠죠? 소송 조건을 갖췄을 때만 이걸 때릴 수 있단 말이야. 소송 조건을 못 갖추면 유무죄를 때리는 게 아니라 무슨 재판으로 자른다고요? 형식재판. 그 형식재판 대표적인 게 뭐? 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 알겠죠?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범인이 아무리 맞아도 소송 조건 못 갖추면요, 법원은 유죄 판결 안 때려요. 그냥 형식재판으로 딱 잘라버려요. 그거 중요한 제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가면 조금 추가될 만한 거는 그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오늘 했던 것도 중요한 개념 많이 나왔어요. 기본적인 용어 같은 거 좀 해두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형법을 하는 동안이라도 오늘 형사법 배웠던 용어들 있죠? 그 용어들을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요, 자꾸 써보세요. 자꾸 써보세요. 야, 오늘 식당 가서 맛 좀 보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실체 재판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여러분 실체 재판을 하면 독이 있는 거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럼 뭐야? 형식 재판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죠? 그리고 밥을 먹고 밥이 맛있다. 그럼 뭐야? 야, 유죄. 맛없다. 무죄. 이렇게. 알겠죠? 이게 여러분, 이 용어가 여러분하고 이게 편하게만 용어가 나오면요, 형사법 굉장히 쉬워요. 이게 실체 재판 그럼 바로 와닿아야 돼. 아, 그거 뭐고, 뭐 형식은 바로 와닿아야 되는데, 실체 재판 그러면 실체 재판이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용어를 좀 익숙하게 하시고, 뭐 일회공 판결이 어쩌다, 뭐 판결이 어쩌다, 결정이 어쩌다, 뭐 법원이 어쩌다 이런 말 나오면 그런 거를 잘 익숙하게 해놓으실 수 있을 정도로만 잘하시고, 흐름 아까 제가 했던 거 있죠? 흐름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만 잘 해보시면 나중에 기본 강의 나오면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했던 거 좀 잘 해주세요. 자,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